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5살 때부터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할 때 나는 그 말이 좋았어요. 사실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 기분이 좋았고 내가 예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칭찬을 즐기게 되었어요. 내 작은 얼굴, 맑은 눈, 그리고 부드러운 피부를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나는 그게 내가 가진 특별한 무기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은 내가 예쁘다고 자주 자랑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뻐서 세상에 나가면 모두 반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자란 게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예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내 외모를 보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예뻐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내 얼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내가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초등학교에 가면서 나는 예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자주 내 옆에 오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예쁜 외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느꼈어요. 내가 웃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내가 조금만 불편해 보이면 걱정하며 다가왔어요. 그런 관심을 받는 게 정말 좋았어요. 내가 예쁘다는 사실이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나는 그 혜택을 즐겼어요. 중학교에 가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예쁘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칭찬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내 미모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쁜 얼굴로 주목받을 때마다 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한지 실감했어요. 친구들이 나에게 유진이는 왜 이렇게 예쁘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 대답을 내심 즐기며 웃었어요. 그 말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미모를 더욱 뚜렷하게 의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단순한 칭찬이 아닌 나의 자랑으로 느꼈어요. 예쁘다는 이유로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심이 되었어요. 남자들은 나에게 다가왔고 여자들도 나와 친해지려고 했어요. 그 관심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 즐기는 자신도 있었어요. 내가 예쁜 만큼 사람들의 시선도 내게 집중되었고 나는 그 집중을 즐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쁜 얼굴로 미소를 짓고 또 내게 말을 걸 때마다 나는 그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쁜 얼굴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내 외모를 보고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실감했어요. 내 미모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선물해줬어요. 남자들은 내가 조금만 눈을 마주쳐도 자신감을 갖고 다가왔고, 여자들은 내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관심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해줬고, 나는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빛나는지 느꼈어요. 내 미모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았고, 나는 그 선물을 충분히 즐겼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 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칭찬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칭찬이 나에게 주는 특별한 기분을 마음껏 즐기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20대 초반 나는 미모 덕분에 많은 남자들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남자들은 나를 예쁘다고 칭찬하며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마냥 기뻤어요.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들과의 만남은 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관심은 나를 설레게 했어요. 나는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즐겼고 그런 관계가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깨달았어요. 남자들은 내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나에게 관심을 보였고 나는 그 관심을 받아들이는 게 좋았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잘생기고 멋진 남자와의 연애는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심이 그다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나에게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열정적인 태도는 나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내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이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나는 점차 그들의 본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온전히 신뢰를 주었고 그들의 말에 따라 나도 그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잘생긴 외모와 자신감은 결국 나를 배신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나는 그들의 행동에 실망하고 그와 동시에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왜 그들의 잘생긴 얼굴에 속아 그들을 믿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내게 바람을 피운 이유가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외모 이상의 것을 원했어요. 그들은 나의 미모와 그들이 느끼는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의 사랑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잘생긴 얼굴에 속아서 사랑을 믿었던 그 시절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어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진심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바람과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잘생긴 남자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들의 외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는 눈을 기르기로 했어요. 남자들의 외모와 말에 속아가며 연애를 하면서 나는 점차 사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예쁘고 멋진 사람들과의 연애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외모가 내게 주는 감동은 일시적일 뿐, 진정한 사랑은 외모와는 관계없이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해본 건 20대 후반, 어느 날 우연히 나를 둘러싼 세상과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였어요.
20대 초반에는 외모가 중요한 기준이었고 나는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과 연애하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보여준 불성실한 행동과 내면의 공허함에 실망한 나는 더 이상 외모와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여전히 잘생긴 남자들에게 끌리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경험하며 점차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잘생긴 얼굴이나 화려한 외모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보고 싶었어요. 결혼을 결심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며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외적인 조건이나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는 그런 기준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미 외모와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외모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나와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는 마음속에서 결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어요. 이제 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자들이 나에게 잘생기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그저 표면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어요. 대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했어요.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외모와 상관없이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남자는 단순히 외적인 매력이 아닌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내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지지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나는 결혼을 통해 단지 외적인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싶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과거에 나는 잘생긴 남자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그들과의 연애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은 표면적인 행복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저 겉모습이나 화려한 조건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은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외모보다는 착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내 삶은 더 행복하고 안정적일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더 이상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나는 새로운 결혼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모나 겉모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을 중요시하며 나와 진정으로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는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실 처음 그를 본 순간 나는 그의 외모에 실망했어요. 그의 얼굴은 그다지 잘생기지 않았고 평범한 외모에 비해 키도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외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내가 그와 만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의 마음, 성품이었어요. 친구가 말하길, 그 남자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 한번 만나봐요. 라고 했어요. 친구의 말대로라면 그는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고 친구의 소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의 첫 인상은 매우 친근하고 따뜻했어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웃으며 인사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미소에서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나를 진지하게 대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그가 보여주는 배려와 관심이 나를 조금씩 이끌었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다가와 주었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걸 눈치채고 바로 챙겨줬어요.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내 감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인상 깊었어요. 외모가 중요한 줄만 알았던 나는 그때 진정한 사랑이란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모습은 점점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나는 그가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친절함,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어요. 그의 진심을 느끼면서 나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내가 그를 만났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어요.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진짜 남자였어요. 그의 착한 마음은 단순히 나에게만 보여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깊게 대했어요. 내 친구들도 그를 좋아했고 그와 함께 있으면 항상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았어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점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외모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의 착한 마음, 나를 위한 배려가 바로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점점 행복해졌고 그의 곁에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와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외적인 것들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와 함께하며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외모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의 진심을 느꼈고 점차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진지함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나에게 보였던 친절과 진심 어린 관심은 내가 이전에 겪었던 연애에서 경험한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순수한 것이었어요.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할 때면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을 받을 때면 나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의 사랑은 내게 자신감을 주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착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나는 그의 구애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결혼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결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가 내게 결혼을 제안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보내온 시간들을 떠올리며 나는 그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해 보았어요. 유진아, 나는 너와 함께 남은 삶을 보내고 싶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어요.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외모나 조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나는 그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믿기로 했어요. 그와 결혼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결혼을 결심한 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지만 서로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함께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소중했고 행복하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서서 그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설레고 기쁜 일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한 순간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의 다짐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편안하고 행복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금 어색하고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린 후에 생길 법한 갈등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었고 나도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느꼈어요. 서로의 작은 차이점도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는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언제나 대화를 통해 해결했어요. 그의 착한 마음 그리고 나를 위한 배려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나를 감동시켰어요. 나는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 동안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서로의 웃음소리, 함께 마주하는 차 한 잔, 그리고 길게 걸어가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 어떤 큰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았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나는 점점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외모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와 함께한 결혼 생활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각자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갔어요. 물론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이겨내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결혼이라는 선택이 내 삶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는 원래도 일이 많았고 회사에서 많은 책임을 맡고 있었기에 때때로 집에 일찍 돌아오지 못하거나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모습에서 조금씩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예전보다 더 자주 외출을 한다거나 나와의 대화 중에 자꾸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을 짧게 하려 한다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관계가 매우 좋았고 서로 소통도 잘 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작은 일들을 공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그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나는 그가 나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걱정되었어요. 그는 나에게 더 이상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행동에서 예전의 친절한 모습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대신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는 여전히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나는 결국 그가 말없이 핸드폰을 계속 만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가 집에서 핸드폰을 자주 만지며 자꾸만 화면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그렇게 자주 만지는 모습이 평소의 그와는 달라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잠깐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나는 그의 행동에서 점점 더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게 되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는 일은 처음에는 정말 나도 모르게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의 핸드폰을 살짝 확인해 보았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들 중에서 내가 아는 이름이 아닌 여성들의 이름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메시지들의 내용이 점점 더 친밀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핸드폰 속 대화들 중 일부는 정말 불편한 느낌을 주었어요. 내가 본 메시지 속 대화들은 그가 나에게 보여준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 밤 뭐해? 보고 싶어. 아직도 생각나. 혹시 내일 시간 괜찮아?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나는 점점 더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나 직장 동료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의 행동과 말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내가 그를 믿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의 핸드폰을 확인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지라도 나는 그 순간 그가 나에게 숨겨온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그를 믿고 모든 걸 맡겼던 것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게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 속 대화들 속에서 그와 그 여자가 나누던 속마음들이 내게 충격을 주었고 나는 내가 정말 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된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었다면 나는 그와 함께할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순간 나는 그의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것들은 다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부재 중에 나는 점점 더 그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그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를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 마음속에 있던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이젠 다 허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는 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직감을 믿고 핸드폰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핸드폰에서 보았던 메시지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우정의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대화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메시지들 속에서 점점 더 친밀하고 감정이 깊어지는 대화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는 그가 자주 언급하는 여자 후배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단순히 직장 내에서 친한 후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 후배는 분명히 그에게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런 감정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는 그 후배와의 메시지 속 대화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았어요. 그 후배는 자주 오늘은 언제 끝나?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오늘 저녁에 나랑 약속 잡을래? 오늘은 시간 되니까 그때 만나자. 는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내가 그를 믿었던 것, 우리가 공유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 후배와의 대화 중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그들이 주고받은 더 깊고 감정적인 대화들이었어요. 그때 너랑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어, 정말.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 메시지들은 그가 나와는 달리 그 후배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배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그 후배가 그에게 보낸 메시지 중 하나였어요. 나랑 만나고 나서 너도 알겠지만, 이제 서로 다른 관계로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그동안 내가 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어요. 그 후배는 이미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도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후배는 그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후배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점점 더 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 후배와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내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그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은 이제 모두 가짜였다고 느껴졌어요. 나는 그가 나와 결혼한 이유가 단순히 나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마음을 그 후배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나에게 숨겨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나는 그 후배와의 관계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 후배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서 나는 내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컸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나에게도 거짓을 던져왔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가 보내는 메시지들은 나를 더욱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가 나에게 숨기고 있던 감정들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깨달아야 했던 것들, 그가 나에게 진실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더 이상 진정성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나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 후배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나는 그들의 감정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내게 했던 말들과 그 후배에게 했던 말들이 너무나 다르고 그가 나와 함께한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에게 바쳤던 사랑이 이제는 거짓말로 느껴졌고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가 나에게 보인 모습이 진짜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나는 그의 바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변하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편안함을 원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후배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모습들, 그와의 대화 속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나는 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한 결혼 생활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잃었어요. 그의 바람을 알게 된 후 나는 그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들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가 했던 거짓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결심이 강해졌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의 행동은 날마다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의 거짓된 모습은 나를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나는 그와 마주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내가 알게 된 것 다 알고 있어요. 후배와의 관계도 다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잠깐의 당황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는 무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결혼했잖아.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그렇게 간단히 나를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가 나에게 미안해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나를 더욱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몇 번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모든 대화 속에서 나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일을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그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눈빛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눈빛이 더 이상 의미 없었어요. 나는 그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자신만의 이유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결국 나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결별, 그리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이혼을 결심하면서 나는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나는 서서히 자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의 거짓말과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었고, 그 행복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느꼈어요. 이혼 후 나는 다시 독립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나만의 삶을 찾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되찾았어요. 그와 이혼한 후 나는 다시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가 내게 준 상처는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내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혼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지만 결국 그 결정은 나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내가 그와 함께했을 때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거짓말과 바람이 내 삶에 부담을 주었던 것이었어요. 이혼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았고 더 이상 그의 그림자에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혼 후 나는 내가 누려야 할 자유와 행복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해프닝을 겪고 나서 나는 어느 정도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결혼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었지만 이혼을 겪고 나서는 그 목표가 얼마나 허상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외모는 여전히 나를 따라붙었어요. 나는 예쁘다는 칭찬을 여전히 자주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결혼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사랑을 찾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결혼을 바라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나는 결혼을 통해 나를 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결국 외면적인 아름다움만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남자들이 나를 얼마나 바라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외모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만들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나아갈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남자들이 내게 구애하는 이유는
주로 내 외모 때문이에요. 그들은 나를 처음 봤을 때 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후로도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나는 그들의 관심이 나의 외적인 면에만 집중된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예쁜지를 먼저 말했어요. 나는 그들의 관심이 진정한 나를 알아보려는 관심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매력을 추구하려는 욕망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번의 데이트에서 나는 그런 남자들의 태도를 더욱 확실히 느꼈어요. 그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예쁜 외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나의 개성과 성격, 나의 내면적인 면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외모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구애를 받는 게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이 나를 잠깐이나마 행복하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관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외모가 얼마나 멋지든 그것만으로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나를 아름다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게 점차 나는 남자들이 나에게 보내는 관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외모가 예쁘다고 해서 사랑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외모로만 사랑을 선택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도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나는 그들의 칭찬이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저 내 외모에 대한 반응일 뿐, 내 진짜 모습을 보고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던 중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결혼에 대해 고민하며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 따라 결혼을 고려했었지만 이제는 내 삶에서 결혼이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결혼은 단순히 결합된 상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더 이상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통해 남자의 사랑을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외모에 의존해서 남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나를 되돌아보며 나는 이제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결혼은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은 외적인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있다고 느꼈어요. 남자들의 구애를 받으면서 나는 그들의 관심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구애나 외적인 매력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내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가치와 나의 내면적인 성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자들의 구애와 시선을 받으며 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할 삶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고,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남자들의 관심을 쫓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내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이 이제 내 삶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외부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혼,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삶에서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왔던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혼자 살면서 나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나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 성취를 통해 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내 시간을 채우는 일들이 이제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인정도 사랑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내 일상은 내가 선택한 것들로 가득 찼고 그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점차적으로 내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가 정말 원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는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바랐고 그 사람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들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나는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되었어요. 나는 건강을 챙기고 좋아하는 취미를 쫓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나는 점차적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예전에는 누구와 함께 해야만 즐겁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어요.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만을 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 손에 쥐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혼자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나는 내 안에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았어요.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어요. 나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고 내 삶을 온전히 내가 책임지기로 결심했어요.
혼자 살면서도 나는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는 이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 자유를 만끽했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나 규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어요.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동안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했던 나였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나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혼자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했어요. 나는 이제 자유롭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와 함께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자유를 이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